예,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최형재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토론회에 제가 사회를 맡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한때 노동연구원에 이제 근무했던 오비로서 또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참여하게 된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수고해 주신 우리 원장님하고 우리 곽인혜 박사님 특별히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저 영어로 뭐 사회자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데, 그 기능이 한국에서 와서 보면은 퍼실리테이터보다는 타임 매니저로서 기능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좋은 토론, 발제하신 세 분의 토론에 대해서 우리 다섯 분이 우리 토론을 좀 해주시겠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 발표지만 굉장히 다양한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겹치지도 않고 아주 훌륭한 연구가 이제 발표되었는데요. 이제 비취업에 있어서 직업훈련, 그리고 취업자에 대해서 직업훈련이 또 경력 단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또 직업훈련이 자영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굉장히 또 필요한 부분에서 연구가 잘 진행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세 분의 발표에 대해서 우리 다섯 분이 토론을 해주시겠는데요. 제가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지체된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 시간을 제가 타이트하게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어차피 저희 우리 보고서 이게 제본으로 된 그 보고서에 나온 토론 순서로 기본으로 하되 한 가지만 좀 순서를 바꿀게요. 그래서 이승현 박사님, 유기락 박사님, 정은혜 박사님, 그다음에 손수진 교수님이 좀 먼저 좀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우리 고용노동부 곽초롱 서기관님께서 정책국 관련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토론을 좀 해주시는 방안으로 이렇게 마지막만 손수진 박사님 먼저 하시고 곽철훈 서기관님께서 좀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예상하시고 이렇게 토론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섯 분 토론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 플로어에서도 조금 질문을 좀 받고, 그다음에 우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 토론 발제하신 세 분의 박사님들이 또 교수님이 또 거기에 또 대응해서 대답하실 분 있으면 대답하시고 토론을 마무리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토론자로서 이승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현입니다. 오늘 발표 중에 하나는 이제 저도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저도 계속해서 연구를 했던 부분이고, 셋 다 사실 지금 최영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겹치질 않아서 내용 하나하나를 가지고 저는 하루 종일도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정말 종합적인 내용이 문제가 여기 다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분 정도 하라고 하셨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그 자료집 뒤에는 토론문이 안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플로어 계신 분들 못 보실 수 있어서 이 내용 말고 사실 저는 오늘 생각난 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좀 섞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 편의 발제문을 모두 종합하자면 취업 혹은 비취업, 자영업, 여성 모두에게 직업훈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직업교육 훈련 기회가 충분히 지원되어야 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후는 세일센터가 대부분이고요.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직후는 예전에는 있었는데 사실은 이번 정부 들어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고려하면 사실은 발제문 1을 통해서 그 여성 취업자의 직후 참여 현황 그 영향을 좀 봤는데, 사실은 성별 차이를 확인하는 그 표들이 저는 좀 보면서 이게 직간접적으로 여성 노동시장 내 지위가 나타났기 때문에 마음이 별로 안 좋았고, 발제문 2에서는 여성 자영업자가 그럼 창업 이후에 직훈을 받았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라는 걸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거의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 마음이 안 좋았고, 그리고 요즘에 경기 불황 때문에 사실은 소규모 여성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소상공인 여성협회 쪽이라든지 벤처협회도 지금 뭐 저희도 미팅에 잡혀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실 곽은혜 박사님과 김영하 박사님께서 연구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 적절한 시기에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발제문 3은 이제 저도 자문을 참여를 했는데, 사실 FGI 내용 보셨겠지만 그 한국 여성 대상 직군의 한계랑 지금 현황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FGI에서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가지로 좀 제안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재직 여성과 여성 창업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 훈련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뭐 실업자 수당 혹은 실업자 교육, 요즘에 한 세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실업자들 대상으로는 직군이 있는데, 사실은 재직 여성들이 아시겠지만 그 취업 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경력 개발을 하거나 전환을 하거나 직무 전환 같은 것들을 할 때 정말 들어야 될 수업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가부에서도 계속해서 뭔가를 더 하고 싶어 하는 게 올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계획을 지금 새로 개편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하자라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보고서를 제가 안 그래도 여가부에도 이제 흘렸더니 바로 빨리 내놔라, 언제 발간되냐라고 해서 굉장히 수요가 높은 보고서가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성 재직 여성, 여성 창업자 말 그대로 이제 사장님들을 위한 직무 교육이 어떤 식으로 돼야 될지 구체적으로 뽑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생애를 포괄하는 여성 대상 직업교육 훈련 지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사실은 아까도 나왔지만 40대, 50대에 대한 직후는 지금 수요가 굉장히 높아서 그쪽은 그래도 그나마 좀 되어 있어요. 원하시는 부분에 대한 교육이 좀 되어 있는데, 문제는 60대 이상입니다. 60대 이상 여성들이 아시겠지만 사실 경제 독립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지자체에 복지금이 엄청나게 부담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60대, 그러니까 50대 이상 노인 여성들의 경제력을 높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여성 창업자에 필요한 신산업 분야 기술 역량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 훈련 마련이 너무나 필요하다. 아시겠지만 지금 창업의 모든 지원은 중기벤처부에서 기술 중심으로 다 재편됐습니다. 22년에 그렇게 재편이 됐기 때문에 사실 여성 창업자들이 대부분 많이 하는 거는 소매, 음식점, 서비스 이쪽인데요. 이쪽에 사실은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기술 역량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역량이 없으면 이제 판매가 안 됩니다. 마케팅이나 유통 모든 게 지금 서비스 플랫폼 위에서 되고 있고, 그 부분은 저도 심사를 계속 들어가지만 100%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40대, 50대 중년분들이 잘 몰라요. 그러면 이제 기술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직원 안 뽑힙니다. 그래서 에로의 1위가 항상 기술 직원을 못 뽑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업교육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영하 박사님 계속 연구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까지 사실 제안해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여성 대상 직업교육 훈련 지원이 지역 단위 기반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아까 김근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지역에는 당장 어떤 수업, 실습 수업을 할래도 할 장소가 없습니다. 제가 세일센터 이제 직훈하는 곳들을 사실 뭐 10년 가까이 계속 가고 있고, 제가 평가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면은 정말 아마 한숨 나오실 거예요. 뭐 실습이라 할 게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무료 수업이라고는 하지만 질을 높이는 게 강사가 거기에 가지를 않아요, 지역은. 왜냐하면 강사료가 너무 싸게 배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그리고 기반도 굉장히 부족해서 여기서 수업을 받고서 취업이 될까 하는 게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정말 한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부 지원이 너무나 필요하고, 지역 단위에서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인프라가 다 개선, 보완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전 이 부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유기란 박사님께서 이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직능연 유기락입니다. 세 분 발표 잘 들었고, 저도 뭐 평소에 직업 훈련 정책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 여성 관련된 이제 이슈들도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굉장히 뭐 중요한 이슈들 많이 다뤄주신 것 같아요. 되게 반가웠고, 일단 저는 이제 발표별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뭐 마지막에 좀 정리하는 발언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발표 같은 경우에는 그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곽은혜 박사님께서 이제 그 두 가지 조사 자료, 평생학습 개인 실태 조사하고 노동 패널 조사를 분석을 하셨는데, 일단 이제 비형식 학습 참여하고 직무 관련 이제 비형식 학습 참여에 성별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업의 어떤 이제 HRM 전략의 차이가 반영된 것이 상당히 크거든요. 개인의 어떤 선택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기업 내에서 여성이 어떤 이제 직무를 맡고 있고 어떤 이제 그 경력 개발의 전망을 갖고 있느냐라는 문제와 이제 직결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데이터로 나타났는데 우리가 이제 이건 이제 보통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를 할 때도 경력 단절이 이제 예상되는 이제 여성에 대한 어떤 인적 자본 투자를 기업이 이제 회피하는 것은 인적 자본 투자에 대한 어떤 회수에 대한 기대가 낮기 때문이라는 이제 전통적인 이제 주장들이 있잖아요. 그 주장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노동시장 변화를 보게 되면 최근에 뭐 청년 관련된 청년 고용 관련된 연구들에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들에서 나타나지만 어떤 이제 우리의 어떤 이제 기업 내부 노동 시장의 어떤 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신규 채용보다는 어떤 이제 경력직 중도 채용을 활성화한 어떤 조류 속에서 기업의 어떤 인적 자본 투자의 어떤 방향 자체가 남성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어떤 경향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이제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연구 결과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지표에 대해서 예컨대 뭐 노동 시간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별 페널티를 이제 경력 단절에 따른 페널티 혹은 뭐 모두 페널티, 그러니까 모성 페널티 혹은 이제 자녀 페널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적인 효과 자체는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다만 모성 페널티의 어떤 부정적인 효과를 이제 완화하는 효과가 직업훈련 참여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 연구 결과를 어떤 이제 세일즈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업에 실제로 이제 HRM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이런 어떤 경험적인 증거에 기반한 어떤 설득 작업들, 어떤 이제 홍보 작업들이 이제 수반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을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오늘 발표에서 잠깐 언급을 하시기는 했는데 저희 이게 실증 분석 결과 중에서 실제 근로시간 부분 아마 하시면서 미취업자 부분을 이제 처리하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근로시간을 0으로 이렇게 처리하느냐 아니면 아예 이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봤는데 제가 포함을 했을 때 어떤 이제 분석 결과에 대한 부분을 이제 원래 보고서에서도 잘 찾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거 보완하신 거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제 직업 훈련이 이제 모성 혹은 이제 자녀 페널티를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좀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이 부분 이제 아마 곽은혜 박사님도 여전히 적고 있지만 이게 분석 방법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어떤 훈련 참여에 대한 어떤 편의 문제는 이제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주의는 여전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연구도 이제 굉장히 주목해서 봤는데 저는 이제 두 번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노동시장 참여의 어떤 이제 경로에 따라서 자영업 생존율 자체 이제 변화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거기서 특히 이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다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생존 함수를 이제 보여준 부분을 보게 되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임금 노동 시장에서 어떤 이제 직무 경험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여성은 이제 자영업 부분에서 어떤 경험들만이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조금 좀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임금 노동 시장에서 이제 남성은 실제로 이제 자영업 생존에 필요한 어떤 이제 포괄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여성은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영업에서의 어떤 경험이 그러니까 임금 노동 시장 경험보다는 어떤 자영업 내에서의 어떤 경험 자체가 자영업 생존에 이제 기여한다는 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어떤 이제 메시지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자영업이나 어떤 임금 근로 경험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 내에서 훈련에 대한 수요가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여성에 대해서 이런 어떤 이제 개인에 대한 진단을 기반해서 어떤 맞춤형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은 뭐 당연히 고용 서비스가 이제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경력 진단에 기반한 훈련 참여로 이제 견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이제 훈련 프로그램 자영업 훈련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좀
좀 읽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중간에 아마 이제 실증 분석하신 부분에서 그 생존함수 표시하는 개수 부분은 이제 이게 이제 지수치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표시는 안 된 거 있어서, 표시는 이제 보고서에 안 돼 있어서 그 부분 좀 수정해 주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발표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고용 행정 통계 자료를 보셨고, 이 부분에 이제 FGI 부분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일단 들었던 생각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이제 어떤 이제 노동시장에서 어떤 이제 성별 직종 분리가 이제 훈련 시장에서도 여전히 이제 지속되고 있고, 이미 이제 10년 전 연구에서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사실 최근에 또 그게 이제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훈련의 어떤 필요에 있어서 이제 취업 자체도 중요하지만 비경활 상태를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자기 효능감 부분을 이제 주목했던 부분, 뭐 그거가 이제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 새 센터 프로그램이 아마 이제 고용센터나 이런 이제 고용부에서 어떤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비해서 그런 면에서는 어떤 이제 진입 장벽을 낮추는 이제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고용부의 현재 이제 전달 체계 내에서 여성 맞춤형 어떤 훈련에 대한 어떤 경력이나 상담이나 경력 개발을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훈련 어떤 이제 훈련 유형별 어떤 참여 추이의 변화라든지, 혹은 서울에서 어떤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 어떤 실업자 훈련 규모 참여 증가는 사실 실업자 훈련 내부에서 이제 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 참여 훈련 공급이 이제 확대되고, 그 부분에서 어떤 이제 서울과 경기도의 집중 현상이 데이터상으로 다 나타나거든요. 다른 데이터상에서 그게 이제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성 직업 훈련의 어떤 이제 그 시스템 개정 과제가 직업 훈련 전반의 시스템 개정 과제가 결코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 성과 평가 개선이나 어떤 이제 인프라 개선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그러니까 고용 유지율이나 그 이용자, 그러니까 수료자 만족도 부분들은 훈련 과정 심사에서 이미 일정 부분 이제 반영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여기서 여전히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다른 이제 전반적인 직업훈련 성과평가 체계 연구를 하면서도 느꼈던 부분은 약간의 논쟁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용 중심의 어떤 고용률 중심의 직업훈련 성과평가 체계를 여전히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학습 성과 평가라고 얘기하죠. 혹은 이제 훈련생의 취업 역량, 혹은 이제 일반적인 역량 제고 부분을 좀 더 초점을 두고 이제 직업훈련 성과 평가 체계를 전반적으로 바꿀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성훈련 같은 경우에는 아마 후자 쪽으로 조금 더 초점을 두는 어떤 이제 전략적인 선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시간을 주셨지만 뭐 앞에서 조금 시간이 좀 있어서, 예, 그다음에 정은혜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혜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소상공인이랑 자영업자 연구를 이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한테는 좀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들이 좀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고용이나 인력이나 이쪽에 이제 연구를 한 건 아닌데, 김영하 박사님이랑 뭐 저희가 이제 작은 과제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을 잘 이렇게 건드려 주셨다? 기존부터 하고 계셨지만 그런 것들을 느꼈었고, 사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사실 사업체의 생애 주기 관점에서는 많이 고민들을 하는데, 이 인적 관점에서의 생애 주기는 물론 고민들은 하지만 이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오늘 이제 김영하 박사님이 해주신 것들을 보고 진짜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문제는 한쪽에서 접근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확인을 좀 하는 거였고,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저는 이제 김영하 박사님의 연구를 중심으로 좀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들을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책적 관점에서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좀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 하시는 말씀일 수는 있는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문제도 이 성별이나 생존율 격차, 이런 문제가 결국은 같이 경제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시면 결국은 여성 자영업자가 남성 대비 생존율이 낮고, 그리고 폐업률이 높다는 것은 여기에서의 함의들을 생각해 보면 자본의 접근성 부족, 이거는 소상공인들이 매일 겪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육아나 가사 병행 어려움, 이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 자영업에 축소해서 볼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사회 구조 문제,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개인적인 문제가 융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그리고 생애 주기별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고 이제 좀 읽어보면서 제가 좀 눈에 띄는 것들을 좀 포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소상공인의 자영업자나 직업 훈련에서 임금 근로 차이가 약 28.7% 나타나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접근성의 문제들이 소상공인에서는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소상공인 문제였을 때 왜 교육의 시스템을 했는데 안 오냐라고 했을 때 본인들은 그러면 임금 근로자 분들은 영업 시간에 회사에서 나오셔서 할 수 있냐, 화장실도 쉽게 못 가는데 이런 접근성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 뭐 사회 자체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사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자영업자들도 50대 이상 비중이 60%가 지금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함의되는 또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임금 근로자는 왜 28.7%냐? 그분들은 한참 30, 40대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더 자영업자들은 50대 이상으로 물러났는데 그 구조적인 차이, 비중의 차이가 나는데 단순히 차이가 났다, 의지가 낮다. 이거는 그 뒤에 함의들을 좀 우리가 간과한 게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결국은 자영업 의 시장에서 이런 기술이나 기업가정 창업보다는 내몰리는 생태계, 급박한 생태계 이런 것도 있다는 함의들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남녀 모두 이제 창업 이후 직업 훈련에 대해서 영향들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것들을 조금 더 이제 연구 결과를 같이 확인해서 보면은 전체 자영업자 생존율이랑 직업을 받지 않는 자영업자 생존율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도 대부분이 준비 없는 창업을 하고 자영업 시장에 진입이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자영업의 폐업 결정률 분석과 같이 다 해석을 하면 자영업의 시장은 창업 전 시작과 창업 후 시작이 모두 중요하다는 얘기밖에는 되지 못하거든요.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폐업에서의 그러한 집중은 조금 더 완화해서 그런 스프레드를 좀 창업 전이랑 창업과 같이 넓힐 필요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현장에서는 적용되기가 되게 힘든 접근적인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급박하죠. 사실 급박하다는 거는 당장 내가 소득이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 시장에 급박하게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은 이러한 소득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왜 그런가? 그러면 사회 안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3, 40대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급박한 창업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연결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저희가 되게 앞으로 고민해야 하고 연구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조금 더 마이크로하게 현장단의 고민과 그리고 큰 틀에서의 매크로한 고민들이 같이 좀 앞으로는 이 노동이나 자영업 시장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게 경제 사회 구조에서도 이 비중이나 폐업 경영률이 좀 영향들이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거에 대한 이런 연구, 왜냐하면 저희가 자영업 이슈화 됐지만은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 못하는 게 결국은 법인이랑은 다르게 내 부채가 결국 개인한테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담보주택이나 대출이나 아니면 신용대출도 결국은 다 이런 것들을 영업 유지를 위해 쓰기도 하고, 반대로 집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 사업자 대출을 하기도 있어요. 굉장히 경계가 모호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할 게 굉장히 많아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수진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고 마지막에 곽초롱 서강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경영학부의 손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앞에서 말씀해주신 분들하고 조금 다른 접근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이렇게 마이크로하게 연구를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HRD를 전공을 했고, 그리고 지금 연구도 이제 연구도 개인 차원에서의 어떤 이 경력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수 있다. 요걸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곽은혜 박사님 이 연구를 좀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던 거는 일단 이 결과가 교육 훈련이 의미가 있다. 특히 여성들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그 HRD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교육 훈련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런 의미 부여를 한다는 게 되게 좋았는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어떤 교육일까? 왜냐하면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 비형식 교육 참여 비율이 여성이 다 높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직업과 관련된 교육 참여 비율은 다 남성이 높게 나요.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이 다른 비형식 교육과 관련된 다른 컨텐츠들은 여성들의 참여가 높은데 이 직업과 관련된 거는 왜 유난히 남성이 더 높게 나오죠? 왜 차이가 나타나지? 그래서 사실 저는 요거를 구체적으로 정말 왜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질적 연구가 조금 더 뒷받침된다면, 왜냐면 전 그 부분이 너무 좀 신기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다른 연구들도 보면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에 굉장히 여성들의 참여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보면 직업 관련된 이 목적의 교육 참여가 여성들이 낮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그거를 질적인 쪽으로 좀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이제 또 관심 있었던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육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 참여를 했다 안 했다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걸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콘텐츠일까? 저는 사실 그것도 제일 좀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콘텐츠의 교육을 받았을 때 이게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할까? 사실 가장 쉬운 거는 기술 습득과 관련된 내용일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라든지 태도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받았을 때는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효과성에 대한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술과 관련된 교육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연구들을 봤을 때는 어떤 콘텐츠에 대한 내용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콘텐츠적인 부분이 좀 나타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게 중소기업과 관련된 이제 그 박은혜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보면은 중소기업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직업 훈련 참여 촉진과 관련된 정책이 굉장히 많이 시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연구 결과를 보면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더 효과가 좋고 또 참여를 많이 하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제공되는 교육과 대기업에서 제공되는 교육, 결국 그 교육을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율성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참여를 하는 이런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율성과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의 곽철홍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주제 발표를 이제 다 들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을 수 있는 건 이제 어쨌든 고용노동부에서 직업교육 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직업교육 훈련이라고 하면 이제 전체 부처로 보면은 교육부에서도 담당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고급 인력 같은 경우는 뭐 과기부라든지 산업부에서도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김근태 교수님이 말씀해 준 것처럼 뭐 실업자 훈련이나 그리고 뭐 기업 훈련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직업능력 개발 저희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면요. 그 직업능력 개발 자체가 이제 전 국민의 안정된 삶이나 이제 고용으로 연결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 그 직업 훈련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서 이제 발제하신 분들이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제도적 기반하고 다양한 방식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개인과 기업 주도의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주도 훈련은 흔히 말하는 이제 국민 내열 배움 카드를 통해서
그 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과 재직자의 이제 직무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년도에 이제 이게 그 계좌제하고 실업자 계좌제하고 이제 통합해서 재직자하고 실업자를 같이 운영하는 국민 내일뱅 카드를 통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 이제 23년 말 기준으로 약 470만 명이 좀 국민 내일뱅 카드를 발급받았고 한 400만 명 이상 이제 훈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 주도 훈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기업 그 근로자의 직무 능력 향상이 기업의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도록 훈련비나 이제 훈련 과정 개발, 훈련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한 8천억 정도 예산으로 약 300만 명의 이제 재직 근로자에게 직무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민간 훈련 기관을 통해서 이제 인력 양성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폴리텍이라든지 한기대를 통해서 공공 훈련 기관을 통해서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국가기술 자격제도 운영이라든지 뭐 숙련기술 장려 지원 등을 통해서 직무 능력에 따른 이제 사회적 안전개발 마련을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여성에 대해서 이제 딱히 이제 별도로 이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실업자라든지 아니면 재직자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여성 특화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여가부의 이제 세일센터를 통해서 주로 이제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폴리텍에서는 여성 재취업 과정이라든지 일부 이제 특화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여성에 좀 특화해서 하고 있는 부분 좀 적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정책 방향을 삼고 있는 게 이제 세 가지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산업 구조 변화라든지 뭐 이제 인구 구조 변화 이런 부분들은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신기술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기업 만족도가 높은 게 이제 K 디지털 트레이닝이라고 이제 그런 훈련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디지털 중심에서 좀 전체 첨단 융복합 산업까지 확대해서 이제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그 시설 장비 등 초기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의 학과 신설이나 개편을 통해서 집중 양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기관 산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훈련 수요 조사를 통해서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 훈련이라든지 물량을 수시 조정해서 이제 그 훈련을 공급하고 있고 뭐 외국인 특화 훈련도 이제 확대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직업 훈련 두 번째가 이제 직업 훈련이 취약 대상에 대한 지원 강화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소기업이 확실히 대기업보다는 이제 직업 훈련을 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중소 상생 훈련이라고 대기업의 이제 우수한 훈련 인프라를 통해서 중소기업 재직자 등에게 공유하는 이제 공동 훈련 세터를 확충하고 있고 그리고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훈련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공동 훈련 모델을 이제 신설해서 금년도에 24년도에 한 100개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 내일뱅 카드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특고 종사자라든지 영세 자영업자 등 이제 취약계층 중심으로 저희가 조금 그 국민 내일뱅 카드 발급 요건 완화라든지 이게 지원을 좀 확대하는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 자격 취득 같은 경우도 이제 국가기술 자격 응시비를 이제 절반 정도를 지원해서 청년들도 이제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뭐 세 번째가 이제 직업 능력 개발의 비효율 제거 및 성과 제고인데요. 그 직업 훈련에 대한 효과성이라는 누구나 이제 인정을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정부의 이제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 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 그 24년도에 이제 훈련비 90%를 이제 선부담하는 돌봄 서비스 훈련이 이제 신설이 됐었는데 조금 이게 말이 많았죠. 이제 너무 이제 허들을 높여가지고 이제 많은 그 어떻게 보면은 중장년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는 훈련 과정이었는데 너무 높이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반발도 심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정부 그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취업률이라는 것도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개선을 통해서 이전에 이제 요양보호사 직종 같은 경우 돌봄 서비스 훈련 같은 경우가 뭐 취업률이 예전에 한 7.8% 23년까지 보면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선부담을 함으로써 그게 2배 이상 조금 증가하는 부분도 분명히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 기관들도 이제 부정 부실 훈련 기관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제재를 강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취업률이나 성과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좀 인센티브도 많이 부여한 방안으로 좀 저희 정책 방향 설정하고 있고요. 기업 훈련과 같은 경우도 이제 원격 위탁 훈련 총량제 같은 걸 도입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훈련은 좀 제한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근로자의 그 재직자의 이제 직무 능력 향상을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여성과 이제 성별 격차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아까 그 김근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 간 격차도 좀 심한 편이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훈련 기관들, 훈련 인프라들이 거의 이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절반 이상 이제 수도권에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따른 이제 훈련생들도 이제 절반 이상 이제 수도권에 이제 집중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역 인자위를 통해서 이제 산업구조 변화 대응 특화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지산마트 훈련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어쨌든 지역에서도 이제 훈련 기간을 충분히 이제 우수한 훈련 기간을 양성을 해서 지역에서 이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훈련생이 있어야지 또 훈련 기간도 훈련 과정도 개설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 악순환의 이제 구조가 반복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어쨌든 폴리텍 같은 경우가 이제 지방에 저희가 35개 캠퍼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폴리텍 이제 그 시설 장비들을 좀 공유해서 훈련 기관들이나 대학들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훈련 격차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서 이제 정책 방향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의 토론 잘 들었고요. 개별적인 그 논문들의 발표에 대한 토론뿐만 아니라 정책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도 질문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플로어에서도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해주십시오. 아니 그 아주 기술적인 질문은 제가 우리 연구원에 발표자 두 분이 계시니까 그거는 좀 생략할게요. 대표적인 질문을 내가 하나만 그래서 하나만으로 드리겠는데 우리 그 곽은혜 박사님 비형식 교육을 할 때 이걸 정의할 때 직업 훈련 아닌 그 모든 교육을 비형식 교육으로 정의하셨나요? 아니면은 좀 열거형으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나요? 왜냐하면 곽은혜 박사님이 이렇게 그 좀 거칠게나마 보여주신 거하고 김근태 박사님이 실업자 훈련 이렇게 보여주신 거하고 보면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압도적으로 2배나 참여하고 있고 저기 김근태 박사님 인용 통계에서는 곽은혜 박사님은 여성이 일반적으로 좀 덜 참여하는 거고 비형식 교육에 참여한 것까지 합쳐도 뭐 그렇게 차이 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비형식 교육을 어떻게 정의하셨는지 조금 궁금하고 다른 하나는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토론자하고 발표자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특히 김근태 교수님이 FGI 하셔서 이렇게 드는 생각이 사실은 우리나라는 어느 하나 문제가 굉장히 많은 문제하고 엮여 있어서 말하기가 단순하지 않은데 예컨대 훈련은 기업에서 할 때가 되게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업에 속해 있으면서 묻어서 할 때가 되게 쉽게도 하고 편한 것 같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과정도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이렇게 경력 단절 여성처럼 나와 있을 때 혹은 자영업자처럼 그런 큰 조직에 속해 있지 못할 때는 어떻게 그런 거가 이렇게 그런 장점들이 주어질 수 있지 해보면 그래도 역시 기업한테 이니셔티브를 주고 뭔가를 조금 하게 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뭔가 이렇게 보조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고용보험 도입 이전에 훈련시설 중심으로 대기업들이 이제 분담금 안 내려고 훈련 내고 나중에 중소기업도 훈련시키고 이렇듯이 지금 있는 판을 좀 바꿔보는 그런 아이디어를 지금 오늘 발표하고 토론에 참가하신 분들이 추후에 좀 연구를 조금 진척시켜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학구적인 리서치에 바탕을 해서 나온 이제 정책적 함의를 어떻게 실현할 건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직능원 여성정책위원 또 학교 그다음에 고용부에도 나와 계셔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컨대 경남하고 충남을 보면 인구가 통영에는 12만 명 있어요. 청양에는 한 3만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똑같은 지금 행정조직하고 청사를 다 갖고 있어야 되나 우리 인구 변화 된다라는 이런 상황에서 그 문제의식도 있지만 직업훈련으로 오면 훈련 시설도 열악하다 뭐 이럴 때
아니 그 두 도시가 똑같은 시설을 갖추고 강사진을 갖추고 그러도록 고용부가 노력하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폴리텍도 전국에 지금 30몇 개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교두보하고 또 예컨대 MOU 맺은 어떤 훈련 기관이 있으면 강사를 파견해 줄 수도 있고 폴리텍에 나오는 기업 강사를 또 거기에 파견해 줄 수도 있고 거꾸로 그냥 훈련생에 대해서는 그 교통 이동 수단을 제공하고 그 출퇴근 시간처럼 훈련 시설에 오가는 그 시간 기준으로 뭐 3, 40분 기준이면 다 이렇게 광고해서 어느 한 곳에 모이도록 하는 코디네이션을 지자체적으로 하게 하고 특히 여성들 이렇게 뭐 무시당했다고 하는 얘기 많은데 굉장히 고급 노동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제대로 된 훈련 프로그램에 속하게 하면 되게 성과도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그 어떤 연구나 이런 것들도 진행하는 이런 교두보가 오늘 토론회에서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개별적 우리 발제자님들께서는 추후에 조금 이제 플로우에서 더 좀 혹시 있는지 더 질문을 좀 받아볼 건데요. 각 발제자님께서는 한두 가지 정도라도 본인 연구에 대해서 지적이나 아니면 고민사항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나중에 발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플로어에서 또 추가적인 질문 없을까요? 예, 만약 없으면 뭐 저도 사회자로 그냥 한두 가지 질문만 좀 해드리고 우리 발제자님들이 거기에 좀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일부 좀 발표하시고 그래도 시간이 나오면 정책 분야에 관해서 혹시 또 우리 고용부 곽석의장님께서 뭐 말씀해 줄 것 있으면 해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류 박사님이 좀 지적하신 부분 중에 하나긴 하지만 우리 그러니까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서도 초기 노동시장에서도 이제 세그리게이션이 좀 있는데 훈련 분야에 있어서도 좀 세그리게이션이 있는지 이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전교육이 끝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인적 자본이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세그리게이션이 있는지 그래서 훈련 분야가 정말 다양하게 그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분야로 이렇게 개설되지 않고 또 여성들은 또 일부 훈련 분야에만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 한번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과거에 이제 육체적인 노동을 기본으로 한 그런 과거의 전통적인 산업 구조에서 뭐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니 AI니 뭐 기술 발전은 많이 진전되면서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는데 이런 기회 요인들이 이 훈련 분야에서도 이렇게 적용돼서 여성들에게 필요한 그런 그 훈련들이 제공되고 다방면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지가 조금 어느 순간에 조금 더 좀 고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직업 훈련들이라는 것이 물론 특별한 직종으로 이렇게 훈련이 제공되긴 하지만 사실은 그 훈련 내용이 뭐 다른 분야에서 전혀 쓰여지지 못하고 막 그런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 보면은 그 훈련이라는 게 이제 노동경제학적으로 보면 제너럴 트레이닝 일반 훈련하고 스페시픽 트레이닝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제너럴 트레이닝의 특성이 조금 많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특별히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다시 이제 직장에 복귀하는 여성들 그런 취업 여성들에 관해서는 스페시픽 트레이닝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연구도 안 돼 있고 좀 고찰이 좀 안 돼 있어서 왜냐하면 이제 경력 단절 기간 동안 이 조직에서는 막 조직 개편도 일어나고 신산업 뭐 새로운 영역도 개척되고 새로운 부서도 만들어지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은 다 그 기업에 해당되는 스페시픽 트레이닝인데 경력 기간 동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스페시픽 트레이닝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면 이게 뭐지? 뭐 새로운 영역이고 새로운 직무고 또 새로운 과장님이나 뭐 임원진도 바뀌고 뭐 그런 내용들이 제공이 안 됨으로써
이제 복귀했을 때 어려움도 겪고 그래서 복귀를 포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이 스페시픽 트레이닝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연구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상의 그런 우리 토론을 비롯해서 정책적인 제언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 각 발제자님께서는 한두 가지 정도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연구를 진행할 때 사실 계획부터 어려움이 되게 많았던 연구인데요. 연구가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기쁘고 저희가 발표한 내용보다도 사실 더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더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는 토론을 해주셔서 포장이 더 잘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뭐 하나하나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우선 제일 먼저는 직관적인 질문이 이제 비형식 교육에 대한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서 이 비형식 교육은 뭐 제가 정의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평생 교육에서 평생 교육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형식 교육, 비형식 교육, 무형식 교육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형식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교육이 대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격증이나 학위나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는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그런 교육을 다 형식 교육으로 묶이고 대체로는 다 대학 교육 뭐 이런 학교 교육입니다. 그리고 비형식 교육은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정교화된 짜여진 틀은 있고 기관도 있고 있으나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결과에 남는 어떤 거는 없는 그런 형태의 교육을 비형식 교육으로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무형식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그조차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도 얻을 수 있는 학습 정보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는 게 이제 무형식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저는 취업자 혹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의 효과를 했기 때문에 이게 형식 교육 참여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취업자이면서 학위를 따려고 한다거나 혹은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체로는 이 인적 자본 투자가 비형식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데이터에서도 제가 이걸 구분한 건 아니고 데이터에서 애초에 이제 이 평생 학습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형식 교육에 해당하는지 비형식 교육에 해당하는지 무형식 교육에 해당하는지 정보가 나와 있고 그리고 비형식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저와 같은 목적을 가진 연구자들이 많아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교육을 받는 목적에 따라서 그것이 직업과 관련된 교육인 것이냐 혹은 직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을 없는 목적의 교육인 것이냐 이렇게 분류를 해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보여드린 이 아마 그 요약 통계와 김근태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요약 통계의 차이는 아무래도 이 취업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가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임금 근로자인 어느 기업에 소속이 된 사람들 사이의 성별 격차를 보여주고 있었고 이제 김기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실업자 대상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열악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더 많이 포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손수진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내용인데 비형식 교육 전체는 여성이 높은데 이제 직업 관련 교육은 오히려 남성이 높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 부분이 재밌다라고 그러니까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했고 중요하다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애초에 재직자 관련된 이 교육 훈련을 분석하겠다라고 여러분들께 계획을 말씀을 드렸을 때 기존에 연구를 많이 하시던 분들은 우려를 표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유의한 결과는 안 나올 것이다. 혹은 뭐 흥미로운 게 나올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코멘트를 많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밀어붙였는데 그래도 제가 알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일단 나와서 전 좋았는데 이 비형식 교육 전체 자체는 여성과 남성의 큰 차이가 없다 혹은 여성이 소폭 높다 이것이 주는 함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성들이 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난 이후에 직업훈련 혹은 인적자본 투자에 있어서 선호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류기락 박사님께서 주신 코멘트가 저는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직업훈련, 교육훈련이라는 것이 근로자의 선택임과 동시에 기업의 투자인 것이고 그 결과를 우리가 관찰하는 것일 텐데 저는 근로자의 선택 측면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기업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아무래도 연구 기간도 있고 저희가 다른 업무도 하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사실 다 한 연구에서 다루진 못하고 근데 저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 다음 스텝은 이제 컨텐츠가 무엇인지 조금 더 디테일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영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참여 훈련 종류에 따라서도 성별 격차가 분명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격차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도 경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다음 스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일반 기술에 관련된 교육과 그다음에 특정한 기술, 그러니까 스페시픽 트레이닝 사이에서 어떤 교육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인지 여성의 경력 단절 관점에서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 제너럴 트레이닝을 기업이 제공하는 것은 큰 메리트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근로자가 그 트레이닝을 받고 제너럴 스킬이라는 건 내가 딴 데서도 써먹을 수 있는 스킬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이걸 굳이 제공할 만한 유인은 사실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제공할 유인도 없고 그다음에 여성의 입장에서 우리가 만약에 스페시픽한 기술을 이 여성 근로자에게 가르쳐 놨는데 이 여성 근로자가 아이를 낳고 이직을 해버린다든지 혹은 일을 그만둬 버린다든지 하면 이 또한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투자 전략을 세울 때 다른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다음 스텝으로는 어떤 컨텐츠의 교육이 조금 더 효과가 있을지 혹은 기업 투자 전략에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연구를 추후에 진행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근혜 박사님이 굉장히 길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저는 자영업 연구를 지금 이게 종료가 돼 있긴 했지만 다른 자영업 관련된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승현 박사님이나 유기락 박사님 그리고 정은혜 박사님 주신 코멘트를 들으면서 이 과제가 지금 끝나기 전에 만약 들었다라면 정책 시사점을 조금 많이 쓰실 수 있었겠다.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다만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과제에 많이 반영해서 정책적 시사점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반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이제 토론회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제가 가져갈 메시지는 결국 정은혜 박사님 줬던 메시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가 누구나가 다 폐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즉 폐업은 하나의 상황일 수는 있지만 정말 폐업할 수 있게 모든 상황을 종료할 수 있는 것도 빚이 없는 자영업자만 가능한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 저는 취업자 측면에서 자영업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업주로서의 관점을 조금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추후 이제 자영업 연구를 계속 하게 된다면 거기 반영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토론자분들 주신 말씀 듣고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그 곽철홍 서기관님 말씀 듣고 많은 이해도가 많이 증대가 됐고요. 이승현 박사님, 류기락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만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그 평생교육 그게 이제 설문조사고 저는 이제 행정통계라서 저는 전수이고요. 예. 저 박은혜 박사님이 쓰신 거는 설문조사라서 이제 아무래도 뭐 그런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이제 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뭐 통영하고 청양하고 인구가 그렇게 다른데 똑같은 규모의 프로그램과 시설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다만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교육 훈련의 그런 퀄리티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충북에서 그 의학 바이오 그 훈련 직군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몰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몇 달간 원룸 잡아서 살고 오지 말라고 해도 와서 그걸 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엑셀 가르쳐 준다고 하면은 누가 30분 타고 거기 가서 그거를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즉, 그러니까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면 거리는 상관이 없겠지만 근데 그저 그런 프로그램이면 거리가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저희 토론까지 다 마쳤는데요. 시간도 거의 저희가 잘 지킨 것 같습니다. 한
이제 폐회 순서만 남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여기서 폐회하도록 할까요? 그러면은 제가 우리 노동연구원을 대신해서 오늘 참석해주신 우리 토론회 우리 발제자님 그리고 토론자님 그리고 플로어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이 행사를 주최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원장님과 우리 곽은혜 박사님이야 관계자 노동연구원 관계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